그 월급에 잠이 와? 그 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에도 잠이 가는 방송 뭉치 양승민입니다. 예살 아빠 손철입니다. 네, 포트인 대표 표현봉입니다. 정말 힘든 게 노후 준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노후 준비 정말 힘들죠. 근데 생각만 해요, 항상. 생각만 하고 생각만으로 힘든 건가요, 그럼? 생각만 해도 힘들죠. 근데 30대도 고민, 40대도 고민, 50대도 고민, 1년 전에도 고민. 참 셀러리맨들은 30년 내도록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노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내가 왜 벌써부터 그런 고민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저축을 하는 것보다도 지금 당장 조금 이제 쓰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이제 진짜 은퇴 시점에 문제가 되니까 조금 저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봐야 되는데 오늘 좀 그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FP 저널에 나온 그 웹팀 자료를 사례를 들면서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죠. 뭐 만약 뜻하지 않게 100만 원 여유도 생겼어. 어디 쓸래? 술 먹을래? 아니면 와이프한테 선물을 줄래? 아니면 뭐 휴가 자금으로 쓸래? 당장 이 돈을 이제 어디다 쓸까를 고민하면 대부분 이제 행복한 고민에 빠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혹시 이제 이 돈을 당장 쓰지 않고 노후를 위해 은퇴 계좌에 넣어두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거의 많지 않다라는 거죠. 즉 사람들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노후 준비에 대해서 어떤 팁을 좀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네. 그 사례 전에 제가 네. 이 말씀 드리면 아까 저희가 그 100만 원의 꽁돈이 생겼는데 그거를 내 미래를 위해서 보내야지 생각하는 거 잘 못하는 이유를 저희가 좀 서로 이해하고 뭐 이렇게 공감 가질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스탠포드대에서 건강 심리학자인 켈리 맥거니얼 교수가 한번 이제 조사를 한 내용인데 켈리 맥거니얼? 맥거니얼 네. 예, 이름들이 어려워요. 예. 네. 조사한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 fMRI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의 어느 부분이 어떤 생각을 할 때 활성화되는가를 이제 체크해 주는 그런 기계인데 그 기계에 넣고 이제 연구를 한 거죠. 사람들을 넣어놓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의 나를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뇌 오른쪽이 막 이렇게 활성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너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다른 쪽이 활성화되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10년 후에 너의 모습을 그려봐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머릿속으로. 그럼 저희 생각에는 조금 전에 나를 생각했었을 때 활성화됐던 부위가 막 활성화되면서 10년 후에 나를 생각할 것 같은데 결론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했었을 때 활성화되던 부위가 막 활성화된다는 거죠. 결론이 뭐죠? 그러니까 10년 후에 나를 뇌는 10년 후에 나를 나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예 본능적으로 오랜 역사 동안 이 뭐 저희가 발전 진화돼 오면서도 뇌는 역시나 지금의 나가 중요하지 미래의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뇌조차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노후 준비 잘 안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사례를 보면 그 뉴욕 대학의 할 허시필드라는 교수와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들은 이제 가상현실과 아바타를 이제 실험에 활용했는데 이제 먼저 디지털 카메라들을 통해서 이제 실험 대상자의 행동을 모니터한 다음 가상현실 환경에서 실험 대상자와 닮은 아바타가 이를 그대로 쫓아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바타의 행동을 실험 대상자로 하여금 관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이 됐고요. 첫 번째 그룹은 참가자들이 가상현실 환경에서 현재 자신과 닮은 아바타를 보도록 했고, 두 번째 그룹 참가자는 70세 정도로 나이 든 미래의 자신과 닮은 아바타를 관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 참가자로 하여금 전혀 예상치 않게 $1,000를 갖게 된다면 다음 네 가지 중 어디에 얼마만큼 할당할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다음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누군가를 위해 아주 괜찮은 물건을 산다. 두 번째는 은퇴 계좌에 투자한다. 세 번째는 재미있고 사치스러운 일을 계획한다. 네 번째는 당좌 예금에 넣어준다. 그 두 그룹 중에 은퇴 계좌에 더 많은 자금을 할당한 것은 어느 쪽일까? 뭐 이제 뉘앙스는 뭐 다 이해하실 텐데 헐 그 교수님과 동료들은 실험이 앞서가지고 이 미래의 자신을 본 참가자들은 현재의 자신을 본 사람들보다 은퇴 계좌에 더 많은 돈을 할당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근데 당연히 실험 결과는 가설과 맞아 떨어졌습니다. 즉 가상현실에서 현재 자신과 닮은 아바타를 본 참가자들은 평균 70달러만 노를 위해 투자한 반면 미래의 자신과 닮은 아바타를 본 사람들은 은퇴 계좌의 평균 172달러나 할당을 했다. 이건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행동경제학적으로 보면요, 이런 거는 이제 심적 회계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열심히 일해서 번 100만 원하고 복권 당첨된 100만 원하고 가치를 다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우연하게 100만 원이 생겼다. 그러면 좀 쉽게 써버릴 가능성이 높고 열심히 일해서 번 100만 원 좀 의미 있게 쓸 수 있는데 이 실험의 전제 조건이 뭐냐? 우연하게 그러니까 그 $1,000를 그냥 우연하게 얻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사실은 이 행동경제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써버려야 되는데 미래의 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돈을 은퇴계좌에 넣었다라는 걸 봤을 때는 본인의 어떤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진짜 큰 팁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있으면 사람들은 현실 지향적으로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어찌 보면 이제 현상 유지에 대한 당의 편향적인 사고가 누구한테는 다 있는 거죠. 당장 받고 싫은 거지, 귀찮은 거지. 근데 미래를 보고 났더니 그런 이제 미래에 대한 준비에 자금 할당한다. 참 좋은 것 같네요. 주먹구구식 자산관리는 저리가. 스스로 하는 자산관리. 포토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와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뇌는 10년 후에 나를 나라고 생각 안 한다. 근데 이 연구가 재밌는 점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라는 게 아니라 나랑 닮은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아바타가 활동하는 걸 보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훨씬 더 내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게끔 했다는 게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모 방송국에서 미래일기라고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노인 분장을 해서 하루 동안 살아보게 하는 그런 체험들 갖게 하는 프로들이 있었는데 그런 데서도 아마 그 뭐 일괄되게 얘기하는 게 뭐 부부면 부부가 더 잘 살아야겠다. 내가 정말 노후 준비 잘해야겠구나. 그게 재정적인 부분이건 뭐 나머지 다른 부분이 있건 간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 보면 또 이 연구 실험하고 같이 비슷한 맥락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노인 체험 그 시설 있지 않아요? 성남시의 고령화 체험 시설 가면 할 수 있어요. 예. 네네. 가면 어떤 그 물리적인 저항을 가할 만한 장비를 착용하고 노인이 되게 활동하는 거죠.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 하시는 분들은 많이 도움됐다 하더라고요. 네, 저도 해봤습니다. 네. 묵직하게 추도 달고 관절도 잘 안 꺾이게 하고 특수 안경도 써서 눈도 잘 안 보이게 하고 뭐 이런 상황인 걸 한번 체험해 보는 거죠. 그거 보고 한 번 엄청 우시더라고요. 자기 엄마를 구박했다고 여자분이셨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실 노인이 된다, 은퇴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왜 그렇게 대비가 안 되는지 참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또 어찌 보면 또 부가 대물림 되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고 보면 어찌 보면 미래의 아바타를 현실에 있는 부모님과 같이 투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잘 사시는 부모님 있으시다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니즈가 크게 뭐 많이 커지진 않겠지만, 근데 대부분 이제 많은 상당수 부모님들이 노후가 들어서도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방금 얘기 정말 잘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물어봐요, 상담할 때. 그 어떤 걸 물어보냐면 현재 부모님의 모습을 닮고 싶으냐 그렇지 않느냐,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닮고 싶은 이유도 또 있을 거고 왜 닮고 싶은 건지, 닮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또 그 이유도 있을 건데, 한번 청취하시는 분들도 한번 부모님 떠올려 보시고 내가 부모님을 닮고 싶은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그래도 한번 그 나의 어떤 노후를 지금부터라도 좀씩 이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보면
뭐 여기 있는 참가를 뭐 미래 아바타를 솔직히 투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좀 수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 보면, 물론 그 수리적인 측면에서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겠고, 그림을 그려보는 거는 우리 옆에 있는 표 대표님 회사에 네.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내가 30세에 일을 시작하고 60세에 은퇴를 하고 90세에 사망한다. 그러면 30년 벌고 30년 쓰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버는 시기와 쓰는 시기 동일하다 생각하시고, 중요한 건 내가 안 쓰면 그만큼 저축을 하겠죠. 저축을 하면 이제 그만큼 수익이 나잖아요. 저축을 할 건데, 그 수익 나는 부분과 매년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과 동일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즉 그 말이면 뭐냐면, 돈의 현재에 대한 가치와 미래에 대한 가치가 동일하다. 지금 100만 원, 지금 돈을 모으면 미래에 동일하게 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당장 지금 1,000원을 저축하면 미래 1,000원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동일한 개념이에요. 즉 내가 지금 100만 원을 지금 쓰면 미래에 그만큼 내가 못 쓰는구나. 이게 동일하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매번 반복해 보십시오. 그러면 비슷한 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예. 포토인 프로그램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는 이런 팁 하나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76세 사진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갖고 계신 사진 지금 찍으신 거에 요새 뭐 앱들 많이 발달된 거 많으니까요. 에이징이라는 앱 뭐 그런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에이징이라서 나이 먹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사진을 넣고 눈 찍고 코 찍고 입 끝 찍으면 주름 쭉 만들어져서 제 76세의 모습을 딱 보여줘요. 그러면 그거를 자주는 아니시더라도 뭐 바탕화면이나 이런 데 가끔 놓고 보시면서 그 친구랑 저랑 대화하는 거죠. 30년 후에 나랑. 그러면 그 친구에 대한 선물, 조금 전에 저희 뭉치가 얘기한 대로 너 이 돈 준다라고 하면서 매달 얼마씩 너한테 줄게, 이런 플랜, 기준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심어야 되겠네. 조금 괜찮은데? 근데 실제 저 이 논문 실제 읽었거든요. 제가 네. 읽었는데 그 논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바타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슬라이드를 그려놓고 이를테면 그 나이가 든 자기의 모습을 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더 투영할수록 웃게끔 만든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저축률이 확 올라가는.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청취하시는 분들도 어떤 나의 어떤 사진을 어디다 붙여놓고 자주 좀 보시면 조금은 이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무슨 사람이네. 그 영어 논문 아니에요, 그거? 여기 구글 번역 잘 돼 있어요. 초벌 번역 괜찮습니다. 역시 우리 그 에셋 아빠님은 에셋을 키우는 노하우가 틀려. 그래서 뭐 어떻게 좀 그 네. 에이징한 모습을 보면서 준비를 잘 하고 있어요? 본인은 네. 어때? 본인은? 네, 그때까지 일 시킬 생각이어서 그때도 너 건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우리 뭉치가 얘기했던 대로 진짜 저희 아버지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강의에도 그거 쓰는데 누구 닮았냐고 그러면 아버지 아니시냐고 얘기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요? 참 저도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은 미래를 통해서 노후 대비를 저절로 저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심리적인 결과들을 통해서 한번 제가 팁을 얻어봤고요. 먼저 끝으로 좀 뭐 노후 준비 관련돼서 오늘 사례 관련돼서 뭐 청취자분들한테 뭐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여튼 이제 노후 준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장기적인 플랜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단기적으로 해결이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10%, 소득 10%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비율 차이이기도 합니다. 거의. 그래서 소득 10%를 정말 장기적으로 미래 70세의 나를 위해서 좀 용돈 주자. 이런 부분들을 좀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네요. 그 동력을 주는 요소를 편안하게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노후자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에서 준비해야 될 때 정부에서 준 제도 저희가 잘 활용해야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 나눴던 대로 연금저축 상품 잘 이용하시면 그걸 통해서 세액공제로 세금도 감면받고 노후에 쓰실 수 있는 주요 재원이 되니까 거기에 딱 소득의 10%씩 넣으면 좋겠다 생각 드는데요. 그렇죠. 셀러리맨들이 노후 준비에 힘든 게 뭐냐면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보다 왜
사망할 수도 있잖아. 그 전에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일지 모르는데 중요한 건 현재 확실한 달콤함이 더 좋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불확실한 미래가 점점 확실해지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의료기술에 대한 발달뿐만 아니라 기대 수명에 대한 증가 때문에 그 불확실한 게 점점 확실하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생각을 좀 달려야 될 시기가 됐다. 예. 그래서 저희 머니스토리 TV 우리 이제 불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해지는 노후 준비에 대해서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타 좀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홈페이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 moneystory.tv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시간 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